안녕하십니까. 테드포로브 조윤종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평범한 개발자가 오픈소스로 먹고 살기 버전 3예요. 사실은 이제 이거를 거의 매년 세미나마다 발표하고 있는 것 같고, 올해도 한번 세미나에 발표를 했었고요. 그래서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말하고 싶은 거는 저 같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혹은 기술이 있는 개발자가 또 자기 기술로 먹고 사는 것들이 많아져야 우리가 살고 있는 업이 좀 더 행복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같이 오픈소스라는 매개를 사용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더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들으신 분이 계시다면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좀 죄송하고요. 저는 이렇게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원래 이름은 테드포로브인데 이 테드포리 올챙이라 보니까 올챙이 아빠라고도 하고요. 나름 이제 주변에서는 잘한다고 하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평범한 이렇게 개발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픈소스 올챙이는 웹브라우저에서 동작하는 데이터베이스 협업 플랫폼 뭐 이런 것들을 지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OS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접속하고, 또 사용자가 설치하지 않아도 좋고, 또 뭐 회사 입장에서는 DB 전체를 관리하고 DB를 접속하는 사람을 관리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DB를 핸들링 하는지 로그 남기고, 또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먹고 사는 거는 엔터프라이즈 테드폴 DB 허브를 판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픈소스는 테드폴 DB 허브만 있고, 엔터프라이즈 버전은 테드폴 API 허브, DB 허브, 히스토리 허브 이런 제품군들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오픈소스로 이제 먹고 사는 방법은 되게 다양하잖아요. 혹은 오픈소스 하는 회사 입사해가지고 먹고 살 수도 있고, 뭐 그 개발뿐만 아니라 문서나 뭐 디자인이나 되게 다양할 수도 있고요. 또 입사해서 오픈소스를 개발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픈소스를 만들어서 후원하거나 창업할 수도 있고, 되게 범위는 다양하고 넓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시작했는지 여러분들이랑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12년 5월부터 그 풀타임 오픈소스 개발을 시작했어요. 사실은 그 테드포로브 올챙이는 2011년부터 만들기 시작했고요. 예, 어떤 계기였냐면은 2011년도에 같으면은 JCO라고 자바 커뮤니티에서 하는 그 발표들이 있었고요. 저는 이제 그 세미나에 발표 하나 주제를 만들었고, 거기서 제가 그 주장하고 싶은 기술에 대한 샘플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회사에서 하고 있었던 일은 뭐냐면, 그 파스라는 애를 생자로 만들고 있는 팀에 제가 UI를 만들고 있는 일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필요한 니즈가 있었고, 또 마침 JCO에 발표도 했어야 됐고, 그래서 그것들을 가장 만들어보는, 샘플로 만들어보는 것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저런 ERD 완전히 좀 것들도 만들고 커리하는 툴도 만들고 그렇게 했었죠. 네, 그랬더니 되게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다른 팀에서는 우리도 필요해요. 뭐 다른 회사에서는 이제 그 PT 같은 것들을 보고 우리 회사에서 살래요.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가지고 되게 일단 반응은 좋아서 우쭐우쭐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회사 다니고 있었으니까, 네, 왜 풀타임으로 결심하게 되냐면, 마침 이제 KT 그룹사들이 합병 막 했어요. 그 합병하면서 이제 팀도 없어지고, 팀장님은 다른 데로 가고, 팀원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이렇게 좀 방황하는 시기가 있어서, 회사가 어떻게 되면 내가 만들고 있는 프로젝트가 날아가는구나, 뭐 이런 방황하다가
이제 마침 올챙이 반응이 괜찮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도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우쭐우쭐 저도 막 했죠. 그다음에 이제 이클립스 쪽에서 계속 놀던 사람이라 이제 오픈소스나 이런 거를 계속 사용해서 나도 이제 뭔가 한번 해봐야겠다. 내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 반응도 괜찮고 또 앞으로 올챙이 같은 애가 필요할 거다라고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무엇을 만들었냐면 이제 올챙이를 만들었던 거죠. 아이디어는 아까 나왔던 그 아이디어로. 그래서 이제 그 모든 DB를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만들고 사람 브라우저를 통해서 DB를 접근하고 프로그래머는 API를 통해서 뭔가 해보자. 그다음에 뭔가 클라우드나 이런 거 되니까 당연히 웹 브라우저가 시대를 주도할 거다. 그리고 일반 DB들이 가지고, 그러니까 일반 회사들이 가지지 못하는 이런 메커니즘들을 줄 수 있으면 제일 좋겠다. 뭐 이런 등등의 아이디어로 시작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사실 어떤 걸 기대했냐면, 사실은 그 개발자가 회사를 떠나는 순간 자기가 만들고 있는 프로덕트의 애정은 모두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애정을 가지고 만들고 있더라도 회사를 떠나는 순간 혹은 팀을 떠나는 순간 더 이상 그것에 애정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흡사 이혼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물론 이제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좀 많이 염증을 좀 느끼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계속 하고 싶다.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관리자 체질이 아니고 완전 생짜 코더거든요. 그래서 나이를 먹어서도 계속 코딩으로 밥 먹고 살 수 있는 게 뭘까? 뭐 이런 거 고민하면서 또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의미가 있으면 좀 누군가 투자하거나 뭐 인수하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법인을 만들었죠. 지금 법인을 만들었고 사무실은 친구 아버지 집에 단칸방에 사무실을 법인 주소로 가지고 있습니다. 직원은 저랑 다른 분 한 분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뱅크나 로엔엔터테인먼트나 동아닷컴이나 한 7, 8군데 정도의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먹고 살고 내년에도 먹고 살고 지금은 한 2명 정도는 안정적으로 좀 먹고 살 수 있는 구조는 이제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1.75 버전 릴리즈했고 꾸준하게 다운로드나 이런 것들은 증가했고요. 모든 지표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7년도 이제 2011년에 시작했으면 2017년 되니까 5, 6년 되나요? 뭐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 시간이 많이 지난 오픈소스 풀타임 개발자가 한번 시작해서 많이 시간이 좀 지났는데 지금 이제 그러니까 알려진 사실만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는 먹고 사는 구조. 그러니까 2012년도에 생각했던 아이디어들이 현실화됐고 그 현실로 조금 먹고 사는 구조가 됐다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쵸? 6년 전에 해결했던 뭐 클라우드라든가 웹 브라우저에서 뭔가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아이디어는 괜찮았다. 그리고 6년 전에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를 아직도 완전하게 그 풀셋으로 개발을 못했다. 그리고 계속 개발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배고프지만 이제는 2명은 먹고 살 수 있겠다. 어떻게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면 내년에는 2018년에는 한 4명 정도는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낙관적인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했던 6년간에 무슨 삽질을 해왔는지 여러분들이랑 좀 나눌게요. DB 툴 같은 애들은 되게 오래된 툴 시장이에요. 뭐 DB가 1970년대부터 만들기 시작했으니까 그때부터 어느 정도의 툴들은 있었고요. 그래서 툴도 너무 많고 테르포로그가 만약에 툴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비슷한 툴은 너무 많고요. 또 무료도 많고 오픈소스도 많고 또 저 같은 경우는
그 테드폴 DB 허브잖아요. 허브로 만들었는데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 테드폴 DB 허브 같은 그런 개념의 소프트웨어는 못 봤던 거죠. 그래서 비교를 당하면 토두에 비해서 뭐가 좋은데? 라고 물으세요. 근데 저는 토두랑 경쟁한다고 생각하고 만든 게 아닌데 사람들은 토두랑 그러니까 토두에 비해서 뭐가 좋은데요? 라고 묻죠. 그러면 저는 토두랑 경쟁하려고 만든 게 아니고요. 사실 이런 관점에 대해서 만들었어요. 라고 묻곤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뭐 제품을 기획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알겠지만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만들면 그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납득시켜야 되는 것부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DB 허브가 되고 싶은데 그래서 일반 아까 토드보다 개발 영역이 훨씬 더 높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개발자가 몇 명이냐? 토드 개발자는 뭐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저는 기껏해야 풀타임 2명에 커미터, 컨트리뷰터까지 해서 5, 6명인데 라고 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능력에 비해서 혹은 저희 규모에 비해서 너무 큰 범위를 가지고 개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제 역할이 그냥 좀 우스갯소리긴 한데 팀 리더, 아키텍처, 메인 개발자, UI 디자이너, 테스터, 시스템 오드민 뭐 이런 식의 역할들을 다 어쨌든 간에 해야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역할을 누군가 하지 않으면 제품이 개발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바보 같죠? 그리고 그 만들고 싶은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 이제 요즘 뭐 인공지능이 유능하다 그러면 지금 만들고 있는 거랑 인공지능이랑 어떻게 연결해야 되지? 막 이런 고민도 좀 하기도 하고요. 최신 기술은 뭐 이거니까 이런 어댑터를 테드폴에 붙여야 된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유혹도 있고요. 혹은 돈을 벌려면 이런 걸 해야 돼. 라고 하면 뭐 그런 것들도 몇 달 만들어 보고 다 코드를 다 없애거나 메뉴를 없애거나 이런 짓도 여러 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사용자가 요구하는 것들 또 실제로 그것들을 돈을 지불하는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 상당히 그런 것들 못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오픈소스도 모르는 상태이지 않을까 뭐 고민을 해보게 됐어요. 물론 이제 계속 지금까지 오픈소스 틈바구니에서 계속 개발은 해오고 먹고 살았지만 결국은 내가 오픈소스 제대로 잘 모르는구나. 그리고 행복한 오픈소스는 개발만 하면 제가 잘하는 개발만 하면 행복한 오픈소스일지 모르지만 먹고 사는 문제가 들어가면 더 이상 행복하지 않고 오히려 치열하게 그 일반 프로덕트보다 더 심하게 경쟁해야 되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렇잖아요. 일반 프로덕트 같은 경우는 그 다 비밀이니까 그리고 보여줄 것만 보여주면 되는데 저희 프로덕트 같은 경우는 이미 GitHub 가면 소스나 개발 문서나 개발 도큐멘트나 주요한 코어 로직이나 엔진들은 다 이미 다 풀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우리가 테드 프로브가 방향성을 가지고 갈 거다까지 이미 다 오픈되어 있는 상태예요. 전략까지 어느 정도는. 근데 뭐 기업이나 사업 이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별로 좋지는 않는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짜잔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하면 되는데 이게 짜잔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다 로드맵이 오픈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별로 좋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생각을 하면은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고소도 당해봤고요. 그 다음에 몇 주 동안 진짜 문 밖에 나가지 않고 개발도 해봤고 배신이라 그러면 좀 그럴까요? 또 사기라고 하면 좀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도 역시 당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개발자가 오픈소스 비즈니스를 한다는 것 자체는 되게 힘들다라는 것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먹고 살려면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개발자가요.
저처럼 제품을 파는 걸 하려면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개발만 계속 해왔던 사람이다 보니까 비즈니스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죠? 물건 어쨌든 간에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시는 분 입장에서는 오픈소스의 가치를 두고 중요하게 중점을 두고 사시기도 하지만 결국은 비즈니스적으로 말이 돼야 사시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도 결국은 너무 모르더라고요. 근데 비즈니스를 하려면 결국은 제가 만든 테드펄 DB 허브라는 애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토드만 가지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툴로만 생각해서 비교 당하니까 항상 깨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용자가 돈을 지불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고 또 사용자가 사용하는 것과 비용을 지불하는 것들은 되게 다르고요. 뭐 이런 몇 가지 특징들을 그러니까 배움을 얻었어요. 이게 그냥 말로만 했을 때는 그거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하지만 이 막상 현실이 되면 그게 당연한 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데이터베이스 협업 툴이에요. 아직도 비슷한 툴링 툴이 잘 없는 것 같아요. 뭐 외국에 있는 툴도 봐도요. 한국에도 물론 없고요. 근데 이거를 사는 사람들한테 납득해야 되잖아요. 얘는 협업 툴이에요. 이 툴 안에서 DB랑 사용자랑 모두 다 관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에 감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안에 플러그인들을 계속 붙여가면 너희 전체 DB에 대한 전체적인 것들을 관리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이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설득해야 살 수 있는데 그래서 되게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도 잘 모르더라고요.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사업도 잘 모르는데 이게 올충을 소유권을 사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었고 얼마 어떻게 관계 이런 거를 전혀 제가 줄다리기를 모르더라고요. 보통 개발 들어가면 프로젝트 설계하면 설계 그냥 쉽게 할 수 있잖아요. 항상 해오던 일이니까. 근데 사업도 너무 일반적인 그 관계인데 그걸 한 번 해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못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되게 삽질만 하다가 얻는 생각이 이게 만들고 싶은 걸 만들면 배고프고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기술은 기본이고 비즈니스도 알아야 되고 오픈소스는 오픈소스고 엔터는 엔터프라이즈다 이런 식의 어떤 결론들을 좀 내려보게 됐어요. 이거 너무 당연하죠,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제가 만들고 싶은 것들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으니까 나름 뿌듯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오픈소스가 가지고 있는 지향점, 아직도 소프트웨어나 기업들이 오픈소스 사업들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아직도 테드프로브가 오픈소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은 행복한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픈소스 사업을 오픈소스로 먹고 사는 걸 해보고 싶다면 꼭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오픈소스를 꼭 해야 되는지. 그죠? 오픈소스 안 하고도 할 수 있잖아요. 오픈소스 안 하고 상용 프로덕트 만들 수도 있잖아요. 네. 한간에는 이제 저한테 코멘트 해주시는 분은 테드프로브가 오픈소스를 안 했으면 훨씬 더 잘 됐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테드프로브를 쓸 수밖에 없는 기업들도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근데 오픈소스여서 네가 지금 이렇게 더 배고프고 힘든 거야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오픈소스를 꼭 해야 되는 건지 또 오픈소스를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비즈니스 아이템인지 또 그런 것들 살펴봐야 됩니다. 저처럼 이렇게 계속 오픈소스에서 놀았으니까 오픈소스로 먹고 살아야지 라고 좋아서 시작하면 반드시 배고프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이센스 어떻게 할 건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라이센스 방금 앞에 이제 수석님이 라이센스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셨는데 라이센스 종류 되게 많잖아요. 아파치 할 건지 LGPL 할 건지 GPL 할 건지. 근데 자기가 만들고 있는 프로덕트 성격이 어떤 라이센스에 맞게 배포돼야 되고 사람들이 사용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라이센스를 신중하게 읽어보고 선택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실 때 꼭 풀타임일 필요는 없어요. 처음 시작하면 자기가 만든 아이디어가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고 풀타임 회사 때려치고 바로 풀타임 하시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은 다 되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제 생각에는 주말이나 저녁 틈틈이 자기가 만들고 있는 파일럿이라도 만들어서 적당한 라이브러리로 적당한 오픈소스 라이센스로 공개해서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그 반응이 괜찮으면 이제 주변에 충분히 이야기해보고요. 그럴 때 풀타임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근데 막상 풀타임을 시작하고 몇 개월 지나면 되게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제 이렇게 내가 만들고 있는 오픈소스를 밖에 내놨더니 반응도 너무 좋고 막 으쌰으쌰 막 해가지고 금방 사양자가 엄청 늘어나서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면, 그래서 방향성이 나온다면 이제 어떻게 먹고 살지 장기적으로 그 계획들을 세워야 됩니다. 보통 이제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저는 비즈니스는 항상 한 두 배가 아니고 한 4배 정도, 4배에서 5배 정도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물건을 산다고 하셨으면 보통 그게 한 6개월 후에나 계약이 될까? 운이 좋으면 계약이 안 될 가능성은 훨씬 더 많고요. 그래서 보통 개발자들은 물건 산다고 하면 바로 사줄 줄 알잖아요. 사줄 수 있을 것 같지만 보통 그렇지 않으니까 훨씬 더 시간을 많이 갖고 어떻게 먹고 살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집이 전세예요. 전월세도 아니고 전세고, 차나 이런 게 전혀 없고요. 들어가는 적금 같은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딱 가정에 생활비만 있으면 될 정도를 꾸렸고, 생활비가 필요하면 있던 적금들을 다 깼고, 그렇게 해서 계속 시간들을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부 과제나 이런 것들은 하려고 한번 노력은 해봤지만 떨어지기도 했지만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기는 해요. 그 긴 시간 동안.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시간을 낭비하거나 그러지 않고 오직 얘 하나만 어느 정도 전력 추구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픈소스를 하면서 다른 걸 어떻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셔야 어느 정도 더 힘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픈소스 하시면 프로젝트 저작권이나 상표권, 특허 이런 것들을 꼭 등록하세요. 보통은 이제 먹고 살만한 아이템이면 되게 괜찮은 아이템이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다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나는 좋은 의도이지만 가져다 쓰시는 분들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다 우리 같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최소한의 그 밑바탕을 만들어 놓고 대응할 수 있는 정도의 아이디어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프로젝트,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저작권이라든가 상표권이라든가 특허 같은 것들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게 그 법적으로 보면 다 이 특허 같은 거는 기간이 있어요. 기한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세상에 나온 것들은 특허를 낼 수 없다, 뭐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잘 알아보시고 미리 내고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나마 대응할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기업의 경영들을 배워가야 합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먹고 살려면 누군가는 경영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돈 많은 회사에서 인수하거나 그래서 경영이나 이런 거에 대한 전혀 개념이 없어도 되면 모를까, 자기가 누군가 월급을 주거나 월급을 받거나 뭔가 돈이 들어오면 회계 처리를 해야 되거나 비즈니스를 해야 되면 영업이라는 걸 어쨌든 간에 해야 돼요. 그래야지 돈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배워놓고 회사 다니시면서 그런 것들을 틈틈이 다른 파트너, 다른 뭐 마케팅 팀이라던가 뭐 기획하시는 분들이라던가 뭐 이런 분들이랑 친하게 지내시면서 그런 것들을 조금씩 배워놓으시는 것들을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뭐 여기서 돈이 많아야 된다, 팀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뭐 안 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삽질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직장 갔으면 훨씬 더 돈은 많이 벌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훨씬 더 재미는 몸은 편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제가
그 라이프 타임이 거의 그냥 집에만 있으면 그 새벽 4시, 5시 정도에 자서 아침 9시에 일어나서 밥 먹고 일 좀 하다가 오후에 한숨 자고 다시 일하다가 새벽 이 반복이 몇 년간 계속한 거예요. 그죠? 거의 그냥 그 뭐 살인적으로 일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재미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가 결과물이 나오고 그 결과물로 먹고 살 수 있고 그 결과물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나름대로 사회에 뭔가 공헌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리고 하시게 된다면은 정말 꾸준하게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1년, 2년 이거 가지고 결과물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건 조금 프로덕트 성격에 따라 좀 틀리긴 하겠지만 좀 너무 어설프고요. 자기가 만들고 있는 걸 최고라고 생각하고 계속 꾸준하게 만들면 뭔가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인데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 지금 만들고 계신 거, 네. 그 인력이 좀 더 투입이 되면 그만큼 좀 완성되는데 더 빨라질 수 있는 건가요? 네, 물론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그렇긴 한데 기술적으로는 일반적으로 쓰는 기술들을 많이 사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구하기가 좀 쉽지 않고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또 한편으로는 제 생각에는 그 개발자들이 좀 대우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오픈소스였기 때문에 공짜로나 이런 것들이거나 공짜로 뭔가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된다거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어디 쉽지 않더라고요. 뭔가 도와주세요라고 하기가. 물론 컨트리뷰션 하는 건 좀 다른 개념이고요. 그래서 정부 사업이나 이런 것들 되도록이면 받지 않고 돈이 들어갈 일이 있다면 제 호주머니에 들어가서 다, 예를 들어서 이런 티셔츠 한 장 있잖아요. 다 제 돈으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 상태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이 너무 많아서 일단 저쪽. 그 아까 그 살인적으로 그 개발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개발하면은 그 소프트웨어 품질이 떨어지지 않나요? 그리고 소규모로 하면은 아무래도 품질이 확 떨어져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뭐죠? 코드 양은 많아지는데 계속 퀄리티는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그걸 인정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점점 그런 걸 느끼고 있어서 저희도 조금씩 고민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소프트웨어 품질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바라보는 제 관점은 빠르게 만들고 빠르게 테스트하고 빠르게 피드백 받아서 고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요소 같아요. 버그가 한 개도 일어나지 않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용자가 빠르게 쓰고 빠르게 문제가 있다면 빠르게 고치고 빠르게 피드백 받아서 새로운 피처를 추가하고 라는 게 더 제 생각엔 더 중요한 소프트웨어 같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지 완벽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말씀하신 바가 되게 중요한 것들을 인정하고 저희가 부족한데 그거보다는 좀 더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잘 쓰는 기능, 의미 있는 기능들을 좀 빠르게 만드는 게 중요한 목표 같아서 그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질문이 이것이죠? 네네. 예, 그리고 질문 드릴 게, 아까 말씀 중에 지금 컴퓨터 분들이 한 5-6분 계신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네. 지금 회사는 이제 2분이서
뭐 먹고 살기만 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예. 혹시 다른 컴퓨터 분들은 이거 이렇게 엔터프라이즈로 이렇게 수익을 내서 두 분이서 이렇게 수익을 가져가시는 이런 거에 대한 뭐 불만이나 이런 건 없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컴퓨터들은 자기들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얻어야 하고요. 미리 이야기를 서로가 하기는 해야 돼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일반적인 컴퓨터들은 자기가 모든 것들을 던져서 개발하고 있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커밋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커밋하게 보통 가이드라인을 좀 하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코드 커밋을 하면 코드 리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거나 자기는 어떤 부분에 코드 커밋을 할 테니 그거에 대한 뭔가 반응을 달라라고 하시거나요. 그러면 저는 그분들한테는 그런 이슈들을 던지고 나머지는 제가 다 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혹시라도 프로젝트를 하시면 미리 좀 이야기를 좀 서로가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저희 같은 경우 일단 먹고 사는 구조는 조금씩 나오는 구조잖아요. 그렇지만 일단은 지금 기본 정책은 컴퓨터들도 소유권은 무조건 다 나한테 있다. 그리고 그게 싫으시면 어쩔 수 없다라고 가이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저 아까 전에 그 사용자가 사용하는 것과 네. 그 비용을 내는 거는 다른 문제이다라고 PPT에 올려놓으셨는데 네네. 정확히 어떤 점에서 그걸 쓰셨는지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네. 오픈소스 사용하면 사용 잘 하잖아요. 그렇죠? 라이브러리나 뭐 오픈오피스 그거 사용 잘 하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비용을 내는 거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뭐 MS 오피스를 쓰면 비용을 당연히 내야 되는 거고 오픈 오피스를 쓰면 비용을 당연히 내지 않잖아요. 그죠? 뭐 도네이션을 할 수 있지만 근데 오픈소스로 먹고 살려면 이 오픈소스이지만 물론 저희 같은 경우는 엔터프라이즈 소스는 공개하지 않아요. 오픈소스는 투명하게 공개하고요. 그래서 이 엔터프라이즈 버전이 오픈소스가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얘를 쓰기 위해서는 비용을 내야 된다라고 가이드라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돈을 내는 사람이 납득할 수 있어야 되고요. 네, 그런 의미입니다. 혹시 있으실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걸로 업을 하시다 보니까 배신도 당하고 소송도 당했다 그러셨는데 네. 사업하시다 보면은 사업하시는 분들 배신 한 번씩 꼭 당하시는 것 같은데 네. 소송은 코드를 오픈한 거에 대한 상업적 이유를 일부 돌리는 거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뭐 비슷한 거죠. 제 입장에서는 너무 뻔한데 상대편 기업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을 했고 그거를 이제 사실은 법을 몰랐을 때는 페이스북에 그랬어요. 야, 뭐 니들 봐라 이거야. 양심 있으면 야 니들 너무 똑같지 않냐 이거. 근데 왜 아니라고 해? 야, 그냥 했다 그러고 그냥 그대로 써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때는. 근데 그 기업에서는 그냥 명예훼손으로 걸더라고요. 그래서 예 변호사 쓰고 뭐 좀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법을 너무 몰랐던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기업 세계에서는 좀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개발자들 세계에서는 당연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충분히 준비할 때 순수하게 준비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순수하게 그것들을 오픈하고 나누지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거를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더 이상 순수한 게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준비는 잘 하고 오픈하고 그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쓰는 사람이 나쁘게 쓰더라도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결정을 해야 되는 상태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 마음의 준비는 항상. 네. 혹시 더 있으실까요? 시간상이니까. 감사합니다.